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환 교수입니다. 저는 가천대 경영대학원에서 지금 겸임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B2B 세일즈 분야에서는 13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경영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B2B 세일즈에 대해서 한 30강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은 그 첫날 B2B 산업의 이해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B2B 산업이 되게 단순하게 있을 것 같지만은 되게 좀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2B, B2B2C, B2B2B, B2G 이런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B2B 산업에 대해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B2B 산업과 세일즈 형태를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B2B 산업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있죠. 뒤에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텐데요. 이 B2B 산업에 따라서 세일즈의 형태도 굉장히 다르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세일즈 형태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2B 비즈니스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2B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 간의 거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구매를 하죠.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삽니다. 부품도 사고, 소재도 사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구매하는 것들이죠. 특히 제조업에서. 근데 그것만 구매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IT 솔루션도 많이 사죠. 뭐 가깝게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이런 어떤 오피스 제품도 사용을 하고 있고 협업 툴이라고 해서 요새는 다양한 곳에서 이제 원격으로 근무하거나 재택을 근무하거나 다양하게 직원들이 딱 모여서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다 떨어져서 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갖고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협업 툴을 요새 좀 주로 사내 커뮤니케이션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 녹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줌 같은 경우에도 기업은 유료 계정으로 사용을 하죠. 그것도 역시 기업이 구매하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 뭐 CRM, ERP, 뭐 RPA 이런 식으로 각 기업이 저마다의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IT 솔루션을 사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좀 하고 있죠. 이거 왜 계속 어떤 거를 구매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컨설팅. 컨설팅을 개인이 받지는 않죠. 물론 뭐 이를테면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뭐 진학 컨설팅,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기 위한 진학 컨설팅을 받는다던가 뭐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 취업생이 취업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다 이런 것도 존재를 하긴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기업이 받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기업이 받기 때문에 기업이 구매하는 주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 이외에 시장 조사를 하기도 하죠. 기업에서. 그리고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광고라던가 홍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행사를 사죠.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기업이 구매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임직원들을 꾸준히 교육하는 것도 그 내부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은 100% 내부에서 진행하는 회사는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외부에서 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구매를 해서 그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런가 하면 법률 자문, 세무 서비스 이런 것도 받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내에서 법률팀이 없는 곳도 존재를 할 것이고 존재하더라도 굉장히 직원이 적은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계신 분들 변호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직접 회사의 소송 업무나 자문 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그걸 잘 할 수 있는 외부 로펌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형식을 하고 있죠.
세무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기업에서 다양한 생각보다 좀 더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를 하고 있어요. 사무용품,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가구, 비품.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B2C 제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무실 생각을 해보면 그 많은 컴퓨터, 그 많은 노트북, 그 많은 가구, 하다못해 커피 머신까지 이것도 결국에는 기업이 산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제품은 B2C 제품이자 B2B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많은 B2C 기업들이 B2B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같은 이치로 카드, 카드는 개인들이 다 사용을 하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법인카드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법인카드. 또 역시 기업에서 어쨌든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 거고 단체 보험, 보험도 다 갖고 있죠. 개인 보험, 뭐 실손보험, 종신보험 다 있는데 단체 보험 있죠. 단체 보험은 역시 B2C가 주가 되기도 하지만 B2B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헤드헌팅, 인사 솔루션 이런 것도 이제 인사 시스템을 기업에서 구매를 해서 기업의 비용을 들여서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B2B 비즈니스의 하나죠. 법인 대리운전, 퀵 서비스 다 기업에서 돈이 나가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B2B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만 보면은 원자재, 부품, 소재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제품과 물품을 사용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 그게 뭐 어떤 일시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비용을 지불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생각보다 기업이 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종류는 굉장히 많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B2B라고 B2B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B2B와 B2C를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라고 해서 왼쪽 위에 그림은 삼성 휴대폰의 서플라이 체인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결국에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것도 법인폰이면 B2B가 되겠죠.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개인들이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B2C 상품으로 보통 이해를 하죠. 스마트폰을. 근데 스마트폰 B2C 상품 안에 얼마나 많은 B2B 제품이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많은 협력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서 B2B 거래로 납품을 해서 그 조립의 결과물은 B2C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라던가 뭐 수많은 이 디스플레이 업체, 이 카메라 업체 관련된 부품 이런 많은 기업들의 협력으로 인해서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설팅, 시장조사 이런 어쨌든 조사 분석, 고급 서비스 영역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부품, 기계, 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B2B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 B2C 무신사의 옷, 의류를 물론 회사에서도 단체복을 뭐 구매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유니폼을 맞춘다던가 하겠지만 보통은 의류는 B2C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스타벅스 커피, 음식료 물론 이것도 스타벅스도 단체로 뭐 쿠폰을 사가지고 임직원들한테 선물로 준다던가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B2B겠지만 기본적으로 B2C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핸드폰, 그다음에 뭐 구찌 같은 뭐 가방, 명품 이것도 뭐 법인이 법인 돈으로 사면은 B2C 상품으로 하겠지만 그 어쨌든 비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작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B2C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략적으로 아마 구분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업종으로 봤을 때 B2B를 대표하는 산업은 뭐가 있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화학품을 개인이 살 일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은 화학 제품입니다. 하다못해 조미료나 술도 화학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칫솔 이런 거 쓸 때도 사실은 그 플라스틱 자체가 화학 제품이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화학 제품은 또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을 B2B라고 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나 바이오 제품을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일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는 B2B에 해당된다.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간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반도체를 본 사람 거의 없죠. 이게 다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품의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조선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지만 조선 저 엄청나게 한 대에 몇백억에서 몇천억 정도 하는 저 엄청난 선박을 누가 사겠습니까? 해운회사가 사죠. 해운회사가. 네. 해운회사가 사기 때문에 역시 B2B 거래인 겁니다. 컨설팅 아까 얘기했죠. IT 그다음에 뭐 기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기계 전자부품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컨설팅 IT 기계 이런 거는 개인이 산다기보다는 기업에 의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B2B와 B2C가 혼재된 업종이 있어요. 사무용품 이름 그 자체로 사무용품 사무실에서 쓰는 거죠. 사무실은 회사라는 의미죠. 그러면 저 가위 어떤 뭐 펜, 뭐 테이프 이런 건 결국에는 개인도 쓰지만 이것도 B2B도 굉장한 엄청난 수요가 있는 영역이고 신용카드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카드 엄청나게 수요가 생각보다 많고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B2B죠. 보험도 얘기했죠. 뭐 단체 보험, 5인 이상 임직원, 보험도 역시 엄청난 큰 시장의 B2B 시장을 갖고 있고요. 대리운전, 그다음에 음식료는 사실은 그동안은 거의 이제 많지는 않았죠. 뭐 탕비실이나 어떤 요새 휴게실 이런 데에 약간의 음료, 커피 이런 건 좀 있었지만 요새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스낵24 같은 그런 어떤 음식료를 어떤 비치를 기업의 한쪽에 해놔서 탕비실 역할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되면은 B2B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구, 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뭐 다양한 브랜드의 책상, 그다음에 의자, 뭐 허머밀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가구나 뭐 TV,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B2B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쓰는 뭐 벽걸이든 천장형이든 그런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역시 B2B 상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B2B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번에 B2B2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2B2C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플랫폼. 공급자가 이너블러, 여기 어쨌든 이 이너블러는 어떤 플랫폼의 어떤 주관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그 네이버이거나 카카오톡일 수도 있죠. 이 공급자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데 납품을 하죠. 이거는 B2B 거래죠. 그러면 그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물건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고 일반인들이 사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거래는 주로 B2C인 경우가 많습니다. B2B도 조금 있지만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이런 걸 스마트 스토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마트를 생각해도 됩니다. 이마트든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기업들이 거기에 입점을 해서 자기들의 물건을 올려놓고 그거 자체는 그 이마트와 혹은 카카오톡과의 B2B 거래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강력한 플랫폼 이마트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이런 데서는 일반인들한테 B2C 방식으로 주로 판매를 하죠. 강력한 플랫폼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거래를 하는 이런 형태를 B2B2C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앞부분은 B2B, 뒤에는 B2C이기 때문에 B2B2C라고 부르고 우리는 보통 그거를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배달의 민족, 여기어때, 쿠팡, 이마트,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거예요.
이게 B2B2C 플랫폼입니다. 배달의 민족에는 수많은 식당들이 들어가 있고요. 야놀자 여기 어때? 전국의 유명한 모텔, 호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서 구매를 하죠. 쿠팡, 뭐 직매입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수많은 납품업자들이 존재하죠. 이마트 다 본질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B2B, 뒷부분엔 B2C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 앞부분엔 형태가 이제 B2B다라고 해서 입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B2B2B도 있어요. B2B2B 물건을 공급하는데 그 플랫폼이 또 다른 기업에 하는 물건을 공급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에 들어가는 곳은 알리바바에 올려진 상품은 주로 기업의 수요를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부품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러면 공급하는 것도 기업이고 이 알리바바에 들어와서 또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도 기업이에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B2B2B예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B2B라고만 나와 있지만 여기에 입점한 기업, 입점한 곳도 기업이고 여기서 살려고 하는 것도 기업의 어떤 구매팀 담당자들일 겁니다. 물론 제품은 아주 전통적인 의미의 그런 핵심적인 부품이나 원자재, 기계 이런 류는 아니에요. 약간은 좀 B2C성, B2C성에 근접한 B2B 제품들이 있죠. 상대적으로 기술력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사무용품, 비품, 그다음에 가전제품, 식음료 이런 쪽이라고 여기도 나와 있죠. 그런 거를 사는 데에 필요한 플랫폼이다. 이게 B2B2B다. 비슷하게 오피스 디포 이것도 뭐 사무용품인 거랑 똑같은 거죠. 사무용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업에서 사용하는 수량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B2B2B 플랫폼도 역시 B2B의 또 다른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은 B2B2C, B2B2B 플랫폼에서의 관건은 기업에서는 B2B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기업은 이 거대한 플랫폼 기업에 입점하고 납품하고 협업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이제 몇 프로를 떼느냐, 그다음에 내가 독점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비유사한 업체가 들어와 있느냐 이런 게 좀 관건이고요. 어디든 뭐 밑에 기사에 나오지만 뭐 판매 장려금, 뭐 플랫폼 횡포, 뭐 이런 역으로 보면은 그걸 잘 이용해서 아마존 기반으로 해외 뭐 진출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입점 수수료, 매출 대비 몇 프로를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좀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플랫폼에 의존할 거냐, 아니면 독립할 거냐, 아니면 플랫폼을 한쪽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양화할 거냐. 쿠팡이 있으면은 쿠팡 이외에 뭐 스마트 스토어를 갈 거냐, 또 딴 데 입점할 거냐, 카카오톡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거냐 이런 거에 이제 문제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납품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꼭 뭐 갑질을 당하고 뭐 안 좋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제품 이외에 뭐 해외 전문가나 이런 것도 없는데 아마존 같은 걸 타고 해외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유명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되게 유명했던 거는 해외에 이제 그 어떤 그 영주에 있는 대장간에 있는 할아버지가 어 그 낫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존에서 황 떴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걸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기회의 장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B2B의 이제 특수한 형태가 존재를 해요. B2B의 특수한 형태는 이제 B2G예요. B2G. 정부나 공공기관도 어떻게 보면 뭐 기업 혹은 조직이라는 거죠. 여기도 굉장히 많은 걸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뭐 100만 넘고 공공기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규모도 크고요. 막 몇천 명씩 있는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도 다양한 어떤 제품, 서비스를 사용을 하겠죠. 사무용품도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컨설팅도 받고 시장 조사도 하고 다양한 집기, 비품 엄청나게 구매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거 이외에 정부만 구입을 하는 거는 이를테면 무기 같은 거는 정부만 이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기업이 아무리 뭐 급하고 뭐 이런 보안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해서 뭐 무기를 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무기도 실제로 민간 기업에서 생산을 해서 정부한테 납품을 하죠. 그래서 B2C도 앞서 얘기한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구매하는 것을 구매도 하면서 B2G만의 특별한 아이템은 무기에 있다. 그래서 국가는 무기를 산다라고 해서 이것도 B2B의 특수한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강이라서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B2B 산업이 어떤 게 존재를 하는지를 이야기를 했고, B2B, B2B2B, B2B2C, B2B2B, B2G 이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간단하게 이 정도에서 좀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B2B 세일즈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